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신영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신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에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산시의 부채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압박 요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지방 교부금을 줄일 계획인데다 신청사 사업비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500억 원을 들여 전액 11호 5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 옥서면 하재마을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군산시는 하재 팽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축하 행사를 열고 시민들과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이 나무는 수령이 600년으로 국내 팽나무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연구비 유용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장우 군산대 총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교육부가 이 총장을 직위 해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이장우 총장이 구속될 당시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본 후 직위 해제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전국의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H5N1형입니다. 농장에서 기르던 닭과 오리 780마리는 살처분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철새 도래지와 가금 농장 등에 대한 예찰과 소독 등 방역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지방 교부금을 줄일 계획인 가운데 익산시의 부채 규모가 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는 2,500억 원을 들여 5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자칫 지방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5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입니다. 기업체 수요 등을 조사해 기본 구상을 마친 결과 당초 100만 평에서 60만 평으로 조정됐습니다. 추산 사업비는 2,500억 원.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익산시는 산 3단과 4산단 분양률이 각각 97%, 100%인 만큼 산업용지 추가 확보에 나선 겁니다. 특히 식품과 바이오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5산단은 바이오 업체를 집적할 계획입니다. 5번째 산단 60만 평 규모로 산업단지를 다시 만들고 있어요. 거기가 그린 바이오 산단입니다. 바로 바이오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입주시키는. 이와 관련해 익산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맡겨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에서 최종 보고회까지 가졌습니다. 하지만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타당성 충족 여부조차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을 따지는 비용 대비 편익 기준 1을 넘겨야 경제성을 인정받습니다. 거기서 이제 좀 정리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 제가 답변 못 드리겠네요. 5산단 조성을 놓고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신청사 1단계 사업과 노인회관 건립, 재해지구 개선 등으로 860억 원 규모의 부채를 떠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교부금 감소와 신청사 2단계 추진 등을 고려하면 부채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5산단은 국가산단이 아니어서 익산시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 지자체 재정 여건과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투자 여건 변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도 그렇고 국가적 상황이나 어쨌든 현재 재정 상황도 고려를 해봤을 때 사업을 현 상황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미래 부분도 예측을 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5산단 조성에 나선 익산시. 하지만 과도한 부채 증가가 주민복지 축소 등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백광산업이 새만금 산업단지 509에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백광산업은 오늘 창립 70주년 행사와 함께 기공식을 열고 2차전지 핵심 소재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백광산업은 390명을 고용하고 2차전지 전해질염을 생산해 기업들에게 수입량의 70%가 대체 가능한 10만 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해액은 2차전지 배터리의 안정성과 고성능을 담당하며 전해질염은 전해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성물입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을 묶는 새만금 특별지자체가 출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전략 연구용역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간 보고의 핵심은 각 시군의 공동협력 사무로 기획과 행정, 관광, 산업, 건설 등 52개를 두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합동추진단 운영협의를 거쳐 각 시군 의회의 규약 의결, 행정안전부 승인, 특별지자체 출범의 추진 절차를 밟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는 11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3개 시군을 돌며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내 피해 복구를 위해 62억 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사흘간 발생한 폭우 피해 복구비로 모두 1,137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중 전북 지역은 국비와 지방비로 61억 6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당시 도내에는 평균 1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도로 사면 유실과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했습니다. 익산시 인구가 오랜 감소세를 벗어나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전입 인구가 늘기 시작해 전출 인구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매달 1일 기준 월간 인구 통계가 집계돼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10월 인구는 전달보다 300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산시의 세 번째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오늘 준공됐습니다. 모인공원은 전체 12만 7천여 제곱미터 중 공원 면적이 73.3%인 9만 3천여 제곱미터입니다. 문화 놀이터를 주제로 생태학습원과 근해정원, 도서관, 소량정원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마동공원과 수도산공원의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준공된 바 있습니다. SGC 에너지가 자회사인 군산의 SGC 그린파워를 매각해 신사업에 투자합니다. SGC 에너지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자회사 SGC 그린파워를 글렌우드 PE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3,222억 원이며 SGC 그린파워가 보유한 차입금 2,700억 원도 글렌우드 PE에 이관됩니다. SGC 에너지는 이번 매각 대금으로 반도체 세정용 특수가스에 쓰이는 초고순도 액화탄산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군산 옥서면의 하재마을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하재 팽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축하 행사를 열고 시민들과 기쁨을 함께 했는데요. 이 나무는 수령이 600여 년으로 국내 팽나무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미군 탄약고 안전거리를 위해 강제 수용된 하재마을 초입. 미군 철조망에 둘러싸인 거대한 팽나무 한 그루가 마을 어귀를 지키고 있습니다. 굴곡진 역사를 잊고 싶은 등 웅장한 자태는 주민들에게 마을의 수호신이었습니다. 당산마을하고 이 팽나무 어른들이 굉장히 우상화했어요. 말하자면 제사도 지내고 여기 와서 그렇게 그런 것이 기억이 남고 우리들이 이어서 거네뛰기랄지 이럴 때면은 그늘 밑에 와서 낮잠을 잔다든지 이런 것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하재를 지켜온 팽나무가 한 달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이 나무는 수령이 600년가량으로 지난 2021년부터 전북기념물로 지정됐고 이번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수령이 아름답고 역사적 가치, 마을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자연유산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곳이 원래 섬이었던 곳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마을 주민들은 떠났지만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자연물이라는 가치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제 팽나무는 매립전 바닷가에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묶어두던 개선주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주민이 떠나 폐허가 된 마을이지만 시민들이 보존운동을 펼친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제마을 대부분이 국방부 땅인 만큼 적극적인 관리와 보존 대책도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해야 될 숙제가 나무는 천연기념물이 되어 있지만 지금 토지는 국방부의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관람을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 수용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어느 위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연기념물이 된 하제마을 팽나무. 역사와 평화의 상징으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33% 인근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백승하 의원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417곳 가운데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13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백 의원은 학생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익산 서감동의 폐지 야적장에 있던 집게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7시 10분쯤 발생했으며 차량과 함께 40톤 상당의 폐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인승 승용차까지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7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 의무화됐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올해도 도내 인구 감소세가 여전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인구는 174만 1,600여 명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비해 9개월간 0.75%, 13,100여 명이 줄었습니다. 감소 인구를 살펴보면 자연 감소가 7,300여 명, 전입보다 전출이 5,700여 명 더 많았습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쌀의 판로 확대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늘 농협전북본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고품질 쌀 공급망 확대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도내 고품질 쌀 우선 구매 등 정책 협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음식점 회원만 33만 명이 넘는 온라인 플랫폼에 도내 쌀 판매업체 입점이 추진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하급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표현들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TV토론의 발언이나 보도자료에 언급된 허위사실도 지엽적인 부분에 그쳐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6일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후불제 여행 방식으로 고객을 모집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여행사 대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여행을 먼저 다녀온 뒤 나머지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했지만 여행 일정을 계속 미루고 돈도 환불하지 않는 등 400여 명으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실탄이 발견돼 육군과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육군 사무사단은 30일 오후 10시 40분쯤 금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실탄을 발견했다는 경비원의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서 실탄 6점과 탄피 1점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에 따르면 해당 탄은 1940년대에 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 뇌물수수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휴대전화 여론조작 혐의로 신영대 의원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오늘 신 의원을 특가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 3월 진행된 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김우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뇌물 1억 원이 전달된 과정을 수사하는 중 신 의원의 선거사무원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100여 대를 발견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100여 대를 추가로 확보해 모두 250대가량이 여론조작에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지난 8월과 이달 30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현역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입니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의 전직 보좌관과 선거사무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현직 보좌관은 지난 8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최근 열린 공범들의 공직선거법 첫 재판에서 선거사무원 등 피고인 일부는 여론조작 공소사실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고 SNS를 통해 인증사진을 올리면 지역 대표 농산물인 고구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9개 관광명소 중 한 곳을 방문해 자신의 SNS에 인증사진을 올린 후 이를 네이버 폼에 첨부하면 지역에서 생산된 고구마를 선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구경은 미륵사지와 왕곡리 유적, 나바위 성당, 아가페 정원, 용안 생태습지 등입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체험해보는 축제가 열립니다. 군산 시민발전은 오는 2일 옛 시청광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체험 페스타를 열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에너지 체험 행사를 엽니다. 체험 행사는 태양광으로 자동차와 거북선을 만들고 지구를 살리는 리사이클 양말목을 이용한 컵받침 등을 만듭니다. 또 태양광 발전소로부터 생산된 전력이 각 가정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망성면 행정복지센터 앞 회전교차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시는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회전교차로 설치와 더불어 신호, 표지판 등을 정비했습니다. 군산 해성신협이 겨울이불 20차를 사막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박명수 이사장은 준비한 겨울이불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돼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기온은 9도에서 출발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최고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5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